안녕하십니까. 한반도 안보전략연구원 임창용 원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2년도 정세를 전망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밝혀진 2022년의 주요 예정사항을 보면 1월에 뉴욕에서 5년마다 개최되는 핵 확산 금지 조약 NPT 재검토 회의가 예정되어 있고 2월에는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미국은 연초에 아태 지역에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새로운 경제협정을 추진할 예정이며 하반기에는 중국 공산당 20차 당대회가 개최되어 당의 전략 방향을 결정하고 중국의 새로운 지도부를 구성할 예정입니다. 3월에는 한국 대선, 4월 프랑스 대선, 10월 브라질의 대선도 국제사회의 커다란 관심사가 될 것입니다. 대만 문제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여부도 22년 정세를 좌우하는 핵심 뇌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2022년에는 코로나19 대확산 상황의 진정은 크게 기대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감염력을 대폭 강화한 오미크론 변이가 이제 막 대확산의 초기에 접어들었고 기존 백신의 효능도 오미크론에는 제한적이라는 연구들이 잇따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새해의 국제정세도 코로나19의 상황에 크게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대규모 백신 접종을 배경으로 많은 나라에서 단계적으로 코로나 이전의 일상생활로 복귀하는 위드 코로나 정책을 시행하였으나 연말에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바이러스의 대규모 확산이 재발되고 델타보다 감염력이 더욱 강해진 오미크론 변이종까지 본격 확산되기 시작하여 각국이 다시 국경 봉쇄나 통제 강화 등 강력한 방역 조치를 다시 취하고 있어 올해에도 대부분의 주요 국제 행사나 국가 간 교류 등이 여전히 커다란 제약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방을 중심으로 견고하게 형성되어 있는 백신 거부 여론도 바이러스 극복을 어렵게 할 수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 간의 신냉전 구조화는 2022년에도 더욱 진척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미중 간 갈등의 심화는 국제정세 전반의 불안정성을 더욱 심화시킬 것입니다. 미국은 중국몽 실현을 저지하기 위한 견제 노력을 전방위적으로 강화해 나갈 것이고 중국은 세계 시장과 기술의 자유로운 접근을 가능케 했던 기존 자유무역 질서와 다자주의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 미국은 홍콩과 신장 위구르의 민주주의와 인권 탄압 문제 등 중국에 대한 이념과 인권 공세를 강화해 나갈 것이며 민주주의 정상회의 정례화를 추진하며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의 대중안보협의체인 쿼드의 강화와 확대를 모색해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경제적으로는 중국을 배제한 첨단 전략물자 공급망을 구축하고 첨단 기술의 대중, 대러 수출 통제까지를 목표로 하는 일종의 경제 블록인 새로운 형태의 경제협력 체제를 구축하려고 시도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은 미국의 경제정책에 적극 호응해 나갈 것이며 스스로도 경제안보 체계를 강화해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은 이에 대해 세계 최대 시장 및 상품 공급국으로서의 입지를 배경으로 1대1로 정책 추진의 가속화와 아태 지역 내 영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의 활성화, 아세안과의 관계 강화, 상하이 협력기구 국가들과의 협력 강화, EU 내 분열 유도, 중동 및 아프리카, 중남미 진출 확대 등을 통해 대응해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국내적으로는 내륙 지역 발전과 내수시장 확대를 통해 외부로부터의 충격을 흡수해 나가려고 할 것입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첨단 기술의 작업 체제를 갖추면서 중국이 공급 주도권을 갖고 있는
전략물자와 히토리오 등을 정치적 무기로 활용해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국내 정치적으로는 시진핑 주석을 모택동과 등소평의 반열에 올려놓은 지난해 제3차 역사결의가 시사한 대로 공산당 20차 당대회를 통해 시진핑의 3기 연임을 확정하여 중국몽 실현을 위한 강력하고도 안정적인 대내 정치 기반을 구축해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대만 문제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미중 간 대립의 가장 첨예한 요소로 작용할 것입니다. 대만의 차이잉원 총통이 국방력 강화 등 독립 노선을 강화해 나갈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미국은 대만과의 정치 군사적 교류 확대와 방위 능력 지원을 통해 대만의 자주 독립 노선을 지원하고 대중 포위망에 포함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으로 보이며, 중국은 미국의 대만 정책을 중국에 대한 난폭한 내정 간섭으로 간주하고 대만에 대한 군사적 압박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으로 보여 대만 문제가 자칫 미중 간 신냉전이 열전으로 비화하는 발화점이 될 소지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이 대만을 직접 침공할 가능성은 적어 보입니다. 시진핑 주석의 장기 집권 계획이 순조로이 진행되고 있고 경제도 미국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견조한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이며 군사적으로도 아직은 준비가 덜 된 것으로 많은 전문가들이 판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크라이나 문제는 더욱 심각한 상황으로 진행될 소지가 있습니다. 러시아가 역사적 한 뿌리를 가진 우크라이나의 친서방화를 자신의 사활적 안보 위협으로 간주하고 있기 때문이지요. 미국을 선두로 한 G7과 나토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엄청난 부정적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으나 러시아는 서방에 나토의 추가적 동진을 추진하지 않을 것과 러시아 인접국 영토의 공격무기 시스템 불배치를 보장하라고 요구하고 있어 서로 타협이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크라이나 국경에 대규모 병력과 장비를 배치한 러시아가 서방으로부터 정치 외교적 양보를 얻어내지 못할 경우 우크라이나 동부 친러시아 지역을 침공하여 위성국가화 함으로써 서방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비핵화 보상으로 안전 보장을 약속했던 94년 체제, 즉 94년 12월 부다페스트에서 체결한 안전보장 체제가 붕괴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94년 체제의 붕괴는 국제사회에서 강대국의 약속에 의한 안전보장에 대한 신뢰를 크게 훼손시킬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바이든 대통령의 때이른 국내 정치적 입지 약화는 미국의 국제정치 주도와 중국, 러시아와의 전략적 경쟁 입지를 약화시킬 소지도 있습니다. 한반도에서는 우리에 대한 미국과 중국 간의 끌어안기 경쟁이 더욱 심화될 것입니다. 남북 간, 북미 간 대화의 교착 상태도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더욱이 미중, 미러 간의 긴장 심화와 신냉전의 구조화는 북중러 간 냉전 시와 같은 북방 삼각협력을 강화시켜 북핵 문제 해결을 더욱 어렵게 할 것으로 보입니다. 연초에 개최될 NPT 재검토 회의에서 국제사회가 핵무기 비확산 의지를 재차 표명할 것으로 보이나 북핵 문제와 관련 큰 의미가 있는 결정이 나오기는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안보 위기 상황도 북한의 핵구 의지를 강화시킬 것으로 보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